2015 대입 수시 지원 라인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2등급도 후반에서 3등급 초반에 해당하는 이 학생들이 이 시점에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웬만한 대학들은 다 소개했는데, 이 내신대에서 인서울하는 대학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언급했던 몇몇 대학을 빼고요. 상명대 정도 대학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 이제는 수도권으로 좀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안산에 있는 한영대 에리카, 그 다음에 요민에 있는 단국대, 수원에 있는 아주대,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대도 있고 가천대도 있고 명지대도 있고 많이 있지만, 일단 또 인천에 인하대도 있고 인천대도 있지만, 일단은 서울권에서 상명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대학 라인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명대는 지금 언급했던 4개 대학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서울에 있는 대학인데요. 학교마다 선호하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을 수 있는데, 작년에도 참 재밌게 선호하는 반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반들이 있었습니다. 특정한 반에서 상명대를 많이 써서 많이 붙는 반면에, 어떤 경우는 서울에 있는 상명대 갈 바에는 차라리 수도권에 있는 대학 중에서 과를 선택해서 가겠다, 뭐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선택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야겠다, 인서울 해야겠다, 그런 입장에서는 상명대도 또한 되게 매력적인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상명대 교과 전형으로는 고교 추천형이 있고요. 한양대 에리카는 지역균형 선발, 단국대는 지역균형 선발, 아주대는 고교 추천 전형이 있는데, 다 교과 100으로 뽑고요. 서류나 이런 부분 없다는 얘기죠. 추천 인원은 상명대만 학교별 10명이 있고 나머지는 다 제한이 없습니다. 반영 교과는 상명대 전과목, 한양대는 국수영사과 한국사 포함입니다. 인문이든 자연이든 사회과학이 같이 들어간다는 거. 단국대는 인문과 자연, 물론 예체능은 약간 또 다르긴 한데, 교과마다 반영 비율을 달리하고 있는 대학 중에 하나죠. 이런 대학이 많이 있진 않는데, 인문은 국어하고 영어가 비율이 높고요. 자연은 수학과 영어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국대 기준으로 했을 때 본인들이 이 특정 과목에 대한 유불리에 따라서 점수가 약간 달라질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고요. 아주대는 국수영사가 마찬가지로 인문자연 모두가 사회과학이 다 들어간다. 모집 인원은 349명, 478명, 273명, 그 다음에 316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능 체제가 상명대가 2합 7, 에리카가 2합 7입니다. 2024학년도부터 2합 7로 바뀌었고요. 단국대 2합 6, 아주대 2합 5입니다. 이 중에서 아주대가 그래도 최저가 제일 높은 편이죠. 그래서 점수가 약간 뒤로 밀릴 개연성이 있습니다. 종합전형에서는 단국대만 2개의 종합을 운영하고요. 나머지는 다 하나씩 운영하는데, 상명대는 서류 100, 한양대도 서류 100, 아주대는 면접형이죠. 전형적인 학생부 종합전형 1단계 3배에서 뽑은 다음에 2단계 면접을 보고요. 단국대는 2013년도까지는 서류형으로 뽑는 이 전형을 운영했는데, 2024학년도에 면접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단국대 같은 경우 놓고 보면 서류형이 메인이고, 그다음에 면접형을 작년 2024학년도에 처음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인원수만 딱 놓고 보시면 아무튼 서류형으로 더 많이 뽑습니다. 그리고 이따 뒤에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교과형이랑 그 교과 전형, 내신 기반하는 교과 전형과 그다음에 종합 전형이 있으면,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점수 차이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라는 이 현상은 이전 영상에서도 알려드렸고, 만약에 이렇게 종합 전형의 서류형과 면접형이 있으면 서류형이 교과형 다음으로 점수가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면접형이 가장 낮은 점수가 형성됩니다. 그만큼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역전의 여지가 면접을 통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요. 상명대, 에리카, 이 2개 대학은 서류로만 뽑기 때문에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주대는 반면에 또 3배에서 뽑은 다음에 면접을 보기 때문에 학과에 따라서는 점수 차이가 되게 많이 벌어지는 그런 학과들도 있습니다. 각 대학마다 서류평가 요소들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큰 틀에서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큰 틀에서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각 대학별로 어느 영역을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전형은 2등급 대 후반,
2.7등급, 8등급, 9등급, 그 다음에 3.1등급, 2등급 이 정도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점수이기 때문에 일단 그 학생들이 전년도 2014학년도 입시 결과를 통해서 과연 얼마큼 어필됐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상명대, 한양대, 에리카, 단국대는 2024학년도 입시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져왔고요. 아주대는 아직 앞만 찾아봐도 홈페이지에 2024학년도 결과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2023년도 점수를 가져왔고요. 대신에 뭐 과마다 조금은 차이는 있겠지만 2024학년도와 2023년도가 별 변화가 없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점수는 변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지만 일부 학과들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이 좀 있습니다. 자, 상명대 70% 컷인데 자,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종합은 서류 100이라 그랬죠. 자, 역사 컨텐츠는 2.8, 지적재산 2.84, 행정학부 3.05. 요즘은 인문에서 행정학부가 점수가 좀 별로 경쟁력이 떨어지는지 별로 인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영학부가 보통 웬만한 데 경영학부 되게 센데 점수가 좀 낮고요. 반대로 종합전형이 점수가 높습니다. 약간 역전 현상이 발생했죠. 자,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는 70% 컷이기 때문에 그 교과에서 좀 흔히 말하는 뻥꾸 비슷하게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대학의 레벨에 따라서 경쟁률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사범대학은 여전히 높고요. 그다음에 자연계열 중에 전기공학 2.69, 화학 에너지 2.72, 생명과 여전히 높습니다. 2.37, 화공신소지 2.56. 자, 애니메이션은 보통 어떤 대학들은 실기 위주 전형인데 여기는 융합 관련된 학과라서 교과로도 뽑습니다. 2.73입니다. 자, 종합전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어떤 과들은 0.7, 0.8, 1등급 넘게 차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학생부 기재 상황에 따라 또 블라인드 평가에 따라서 이런 어떤 변화들이 좀 있는데 아무튼 서류적으로 역전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없고 또 2024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교과 종합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2등급 때 후반때, 3등급 때 초반때 학생들이 교과 종합을 동시에 준비하지 않으면 만약에 내가 2등급도 후반의 점수를 가지고 있는데 2합 7마저도 만약 못 맞춘다. 또는 반대로 2합 7을 맞춰왔는데 수능날 컨디션 좀 못해서 망했다. 그러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거죠. 자,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는 70% 컷입니다. 70% 컷이라는 얘기는 10명 중에 7번째에 해당하는 점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2.69, 건축학은 2.69, 건설환경은 2.84. 그래서 아무튼 2등급 후반대, 그리고 기계공학, 인기내학과 2.61, 생명나노공학은 3.01, 그 다음에 컴퓨터, 인공지능 이런 거는 여전히 요즘 인기가 많이 있는 핫한 학과들이죠. 점수가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의용물리학 2.80, 89, 3.02, 2.63, 뭐 관공부학과 같은 경우도 본교 학생들이 예전 졸업생 중에 학생들이 지원했던 학과 중에 하나고 상당히 만족도 높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과 중에 하나이고요. 경제학과가 2.96이고 경영학부가 4.18입니다. 경영학부가 4.18이 나왔다는 게 되게 신기하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빵꾸가 난 겁니다. 에리카 경영학부는 홈페이지에 보면 3년치의 결과가 나오는데 2022학년도는 2.68, 2023학년도는 2.49였고요. 그런데 2024학년도는 4.18입니다. 전년도에 2.49라는 상당히 높은 점수가 형성됐기 때문에 경쟁률이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이전에는 7.3대 1이었는데 2024학년도는 3.2대 1로 떨어졌고 또 게다가 최초 합격자의 평균은 2등급 때 초반입니다. 그런데 뭐 딴 데 걸어서 빠져나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4.18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4.18 이런 점수 나오는 건 빵꾸 났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거를 예측하기 쉽지는 않은데 어찌됐건 경쟁률에서 이전 대비해서 반토막 났다. 이런 것들 같은 교과 전형에서도 자 보통 2등급 후반이 쓰는 대학인데 또 이렇게 인기 있는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운이죠.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지원하게끔 안내하는 담임선생님이 계시다면 정말 고마운 분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전제는 뭐냐? 일단 최저를 통과해야 돼요. 2합 7이라고 하는 최저를 통과해야지만 또 이런 영광을 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2등급 때 후반대 학생들이 2합 7은 최소 맞춰놓고 기다려라. 그에 반해 종합전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수의 간격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습니다.
크지가 않다라는 게 특징이고, 이 생명 나노학과 같은 경우도 교과보다 종합전형의 점수가 더 높게 나와요. 전통적으로 생명공학 관련된 학과들은 인기가 많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서류로 준비했는데 교과 전형보다 점수가 더 높아야지만 붙는 그런 과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경영학부도 이렇게 역전이 되는 현상이 발생했죠. 워낙 교과 전형이 낮게 떨어져가지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대부분 학과들이 교과 대비 종합 전형이 좀 더 크지 않다. 그래서 보통 0.5 전후의 안에서 교과 전형 대비해서 0.5 또는 많이 양보해도 1등급 이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과가 2.5라면 3등급이나 반양보해서 3.5등급 이내에서 내가 서류에 대한 장점이 있다. 정말 많이 3년 동안에 학종을 많이 준비했다. 그러면 한번 지원해 보는 거죠. 과감하게. 그게 아니라면 종합에 대해서 수시에서 지원할 때 그 중요한 카드를 날려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단국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두 개인데, 교과 전형에다가 종합 전형이 두 개인데, 하나는 서류형, 하나는 면접형인데, 크게 보면 점수대가 교과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서류형, 그 다음에 면접형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그렇지 않는 몇 개의 예외를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행정학과 같은 경우는 어떤 그 흐름대로 갔는데, 행정학과가 참 인기가 없다라는 게 많은 대학에서 좀 봅니다. 이전 대비해서 많이 인기에 좀 시달한 것 같아요. 공무원에 대한 어떤 어떤 인기가 시들해져서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행정학과가 많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나머지 대부분 학과들은 교과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서류형, 그 다음에 면접형, 이런 순서로 갑니다. 화학공학 같은 경우는 화학공학과와 사학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역전 현상이 좀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공학 같은 경우는 인기가 많고요. 요즘 대세죠. 상당히 높습니다. 2등급 때 후반대 대학을 안내하고 있는데, 단국대가 아무리 교과마다 가중치를 준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등급 때 2.5등급 안쪽이죠. 지금 우리는 2등급 중후반 대학을 소개하고 있는데, 단국대는 교과 전형으로 많은 학과들이 2.5등급 안쪽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다고 무시했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보다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일부 과들은 2등급 후반대도 형성이 된다. 이게 평균 점수이기 때문에 70% 컷이나 최저 점수 놓고 보면 2등급 때 중후반 점수가 많이 나온다. 서류형은 2등급 때 후반대, 3등급 초반대 점수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요. 면접형은 더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원서 쓸 때 면접형 되게 부담 갖습니다. 면접을 따로 준비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한번 자기의 어떤 서류에 대한 점검해 보면 좀 많이 여러분들이 자신의 어떤 준비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런 면에서 용감하게 과감하게 지원하는 친구들은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또 막연하게 두려움이 있어서 면접 보는 걸 되게 싫어하고요. 그 시간에 나는 차라리 수능을 준비하겠다. 물론 그 전략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 수능 최저가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전략도 옳으냐 그르냐가 판가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 단국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교과만 냅다 공부하고 최저만 맞추겠다고 전략하려면 어지간히 내신이 좋지 않으면 쉽지 않다. 기왕이면 서류 준비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생활기록부 잘 채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아주대는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공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 자료를 갖고 왔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2등급 후반대 대학으로 아주대를 소개하고 있지만, 교과 전형에서는 몇몇 과들 있긴 있지만 2등급 2.5등급 안쪽에 되게 인기 있는 학과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정말로 아주대 정말 가고 싶으면 과를 바꿔서라도 붙겠다. 그래서 여러분 과 조절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아주대는 면접을 보는 유명한 에이스 전형이 있기 때문에 다른 대학 대비해서는 점수 차이가 조금 나 보이는 학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교과 전형은 제가 원서 쓸 때 아주 무자비하게 붙는 것만 생각한다 그러면 과감하게 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또 대학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세워야 되고, 그런 고민하고 싶지 않으면 학종까지 같이 준비를 해오면 점수가 조금 모자르면 종합전형으로 여러분들 전략을 바꿔서 하면 기회가 더 넓어질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학과 단국대에서 넘어갔는데, 사학과 같은 경우는 자세히 결과를 한번 살펴봤더니
왜 서류 전형에서 점수가 이렇게 높게 나왔나 봤더니 단국대 사학과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최저 붙은 학생 중에 하나가 최저 합격자가 6등급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류 전형의 점수가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고요. 면접형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보다 높아 보이지만 이 꼴등 학생이 점수가 낮다 보니까 평균이 더 높아 보이는 일이 발생했고요. 화학공학과 같은 경우도 서류형에서 더 점수가 높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최저 꼴등으로 있는 학생이 점수가 더 높다 보니까 평균이 낮아진 것 뿐입니다. 전반적인 점대 놓고 보면 면접 전형 대비해서 서류 전형이 더 높았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계 학생들이 작년에 4개 대학 지원했던 사례를 한번 보겠는데요. 전과목 기준에 2.19 붙었던 학생이 상명대를 영어교육과를 썼습니다. 다분히 보험으로 썼죠. 육종합을 쓰겠다는 거 겨우겨우 말려서 상명대 하나 가뜩하게 붙어놓으려고 썼고요. 당연히 2024학년도 기준으로 상명대 2.65가 70컷이었는데 이 학생이 상명대 기준 2.09였기 때문에 당연히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종합전형을 워낙 잘 준비했던 학생이라서 외대, 건대 다 영어교육학과를 종합으로 붙었습니다. 외대 잘 다니고 있고요. 자, 2.48 등급, 전과목 기준 2.48 등급 학생은 글로벌 경영학과를 지원했는데 상명대 기준 2.36이었습니다. 자, 올해 결과 보니까 3.11인 거 보니까 당연히 합격했고요. 자, 숭실대와 건국대를 썼는데, 숭실대는 벤투 중소기업 썼는데, 불합격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2등급 중반대 숭실대 소개했잖아요. 최저도 세고, 그 다음에 점수대가 또 안 될 수 있는 거고, 건국대 같은 경우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종합으로 썼는데 불합격했습니다. 워낙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인기가 많고, 또 워낙 되게 준비할 게 많은 서류로서 되게 경쟁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상명대를 붙었고요. 자, 3.02등급에 해당하는 전과목 기준 3.02등에 해당하는 학생은 국어교육과를 종합으로 썼는데 상명대 기준은 2.85인데 붙었습니다. 2024학년도 결과 봤더니 2.74등급이 70% 컷인데 이 점수보다 낮은 학생이 붙었다는 얘기는 70%를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붙은 거예요. 아무튼 서류의 경쟁력. 자, 교과전형으로 가톨릭대 국어국문학과를 합격했고 강원대도 종합전형으로 국어교육과를 합격했습니다. 그만큼 국어교사의 목표치가 있는 학생이어서 그만큼 서류 준비를 열심히 해서 종합전형으로 어필되고 보험으로 가톨릭대를 붙어놓고 서울에 있는 상명대학교를 써서 붙었습니다. 추가 합격해가지고 기쁨을 같이 나눴습니다. 자, 3.17등급에 해당하는 학생은 상명대 기준으로 3.0등급이 나왔는데 컴퓨터 과학, 아까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이런 거 되게 인기가 있잖아요. 요즘 추세가. 그런데 나름대로 종합전형을 준비했다고 봐서 이 친구는 단국대도 종합으로 썼지만 실은 종합은 하나도 붙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하는 종합에 강점이 있었지만 실은 종합으로는 하나도 어필되지 않고요. 오히려 강원대학교를 교과전형으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종합을 준비했다. 나는 경쟁이 있다고 하지만 선생님이나 또는 외부 어떤 컨설팅 해주시는 분들 봤을 때 아니다 그러면 조언을 좀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지원했을 때도 교과와 전형을 맞춰 써야 됩니다. 특히나 인기 있는 학과를 쓰는데 무조건 질러버리면 안 되죠. 서울에 있는 대학 가고 싶어서 썼는데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단국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을 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자,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는 2.75등급, 전과목 기준 2.75등급 맞은 학생이 한양대 기준으로 2.74였는데, 교과로 붙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선생님이 정말 이 강의를 통해서 하고 싶은 모범적인 학생입니다. 종합전형을 같이 준비했기 때문에, 자, 한양대 에리카는 거의 육지망으로, 보험으로 붙어놓고 시작하는 거고, 숭실대와 국민대는 종합전형으로 붙었습니다. 물리학과만 주장창 썼던 학생이고 그만 관리를 3년 동안 했기 때문에 종합도 다 어필이 됐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내신 관리도 잘 했기 때문에 뭐 다 떨어져도 한양대 에리카 가도 뭐 그렇게 아깝지 않은 점수대인데 어찌됐건 서울인 대학 붙었고요. 그것도 당당히 종합으로 붙었습니다. 3.01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도 한양대 기준으로 3.04가 나오는데 인공지능학과 인기 있는 이 학과를 종합으로 상당히 붙었고요. 자, 그런데 70%컷이 3.00인데 이 친구는 3.04였기 때문에 70보다 밀렸던 상황에도 아무튼 추가 합격 붙었고요. 다음에 명지대를 교과 전형으로 일단 붙여놓고 그런데 단국대를 종합전형으로 소프트웨어 이 되게 인기 있는 요즘 잘 나가는 이 학과를 당당히 붙어서 단국대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는 전 과목 기준 3.17등급 맞은 학생이 한양대 기준으로 3.25가 나오는데 이 친구는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70% 컷이 3.02였습니다. 한양대 에레카 기준으로 3등급 때 초반까지 합격하는 점수대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친구 나름대로 가장 약해 보이는 학과를 쓰긴 했지만 떨어졌습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죠. 2등급 때 후반 때는 그래도 붙을 과들이 잘 고름이 있을 수 있는데 최저를 아무리 맞췄어도 떨어졌고요. 인천대는 종합으로 중국어 학과를 붙었고요. 그다음에 용인대는 교과로 붙었습니다. 좀 아쉽죠. 조금만 내신 관리해서 잘했으면 그래도 한양대 에리카에 붙을 수 있는 대학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3.39 학생 같은 경우 좀 안타깝지만 한양대 기준으로 3.38인데 이 인문 학생과 다르게 이 학생은 인문에서 가장 낮은 학과를 찔렀지만 이 학생은 이 자연계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장 잘 나가는 학과를 말도 안 되는 점수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양대 에리카를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한양대 뭐 이 점수 가지고 교과정형에 붙을 수 있는 과들이 거의 없긴 하지만 그래 선호도가 낮은 학과 중에서 전년도 점수 대비해서 좀 눈치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종합으로 가장 높은 데를 썼고요. 당당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경기대는 교과로 붙었고 전남대를 교과로 붙었습니다. 정말 한양대 에리카에 대한 욕심이 있었으면 과를 바꿔서라도 썼어야 되고 전략적으로 종합전형도 좀 택도 안 되게 점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자, 단국대 같은 경우는 2.42등급, 전과목 기준 2.42등급 학생이 단국대 기준 2.97이 나왔는데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까 과목마다 어떤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 이 친구는 단국대 기준으로는 좀 재미를 못 보는 학생이죠. 그래서 단국대 떨어졌습니다. 평균이 2.31인데 물론 평균이 2.31이니까 70% 컷이나 최저 등급은 아직 알려주진 않았지만 아마 이 점수는 좀 떨어지겠죠. 하지만 단국대 기준 놓고 봤을 때는 점수가 좀 불리한 학생이에요. 단국대는 굳이 안 써도 됐을 것 같은데 써서 상당히 떨어졌고요. 대신에 국민대와 세종대는 교과전형으로 다 붙었습니다. 내신 좋잖아요. 2등급 중반대 내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개한 대로 국민대와 세종대 최저만 맞추면 붙었다. 게다가 본인이 원하는 기에 관련된 학과에 붙었다. 2.58등급 학생은 이제 고분자공학이라고 하는 교과를 썼는데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평균 2.25거든요. 근데 이 친구 되게 아쉽습니다. 단국대에 대한 정말 관심이 많으면 이 정도 점수면 솔직히 단국대 내에서 붙을 수 있는 학과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를 조금만 조절했으면 붙을 수 있겠는데 본인은 신소재 관련된 것만 관심이 있으니 써서 명지대는 붙었으나 또 홍익대는 떨어졌고요. 교과로. 게다가 종합전형이 됐으면 만약에 요 고분자공학을 그렇게 하고 싶었으면 이거를 만약에 종합으로 썼으면 종합 봤더니 서류형은 2.93이 나왔고 면접형은 2.98이 나왔습니다. 내신은 충분히 들어오는데 서류 준비를 제대로 안 해놨으니 종합은 써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점수는 이렇게 단국대 기준 높게 나오는데 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까봐 여러분들로 하여금 같이 준비해라. 종합전형도 같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준비해라. 정말 안타깝지만 이 친구 너무나 좋지만 또 얼마 전에 또 스승의 날에 학교까지 찾아왔지만 지금 재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모의고사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좀 아깝습니다. 과만 좀 바꿨으면 단국대 다른 과 갈 수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학종을 준비했으면 그래도 원하는 대학을 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에 반해 2.83등급의 학생은 단국대 기준에 2.73등급이 나오는데 종합전형 준비했더니 당당히 붙었습니다. 그리고 내신으로는 딱 경기대학 경제학부를 교과로 붙을 성적인데 단국대 종합 붙었고 그다음에 국민대 서울에 있는 국민대도 종합으로 붙었습니다. 인문 계열에서 경제학과 열심히 준비해서 당당하게 붙은 정말로 교과서 같은 학생이죠. 내신 관리도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다 보니 자 요런 대박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 용인시내 모 학원에 현수막 크게 붙어 있습니다. 성공한 케이스죠. 자, 3.0 아까도 앞에 소개했지만 한양대 에리카에 소개했죠. 전 과목으로 3.01인데 단국대 기준으로 2.79가 나오는데요. 이 친구 종합으로 당당히 붙어냈습니다. 명지대 교과로 붙을 성적인데 일단 붙여놓고 그다음에 서류 했는데 실은 종합전형 준비하면서 많이 떨어졌어요. 면접 준비도 많이 했는데 많이 떨어졌는데 마지막에 단국대 마지막 면접 보고 갔고 당당히 붙어왔습니다. 단국대 잘 다니고 있고요.
가끔 학교 놀러 와서 본인의 소식도 정하고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정말 고생 많이 해서 붙었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해가며 다니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3년 동안에 열심히 준비했던 그 원하는 학과를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종합전형의 성공 사례죠. 자, 아주대는 2024학년도 그 결과가 안 나와서 전년도 자료를 볼 수밖에 없는데 2.19의 내신을 갖고 있는 친구가 전과목 기준으로 아주대 기준 1.93인데 자, 2023년도 기준은 2.23이었습니다. 당연히 2024학년도는 이 정도 내신이니까 이거 보고 쓰죠. 초점만 맞추면 이하 뭐라고 하는 높은 초점가 있으니까 초점만 맞추면 되겠다. 붙었습니다. 붙었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인하대와 숭실대도 다 교과로서 다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종합전형 하나 쓰지 않았어요. 종합전형 준비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종합전형 준비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을 준비할 그다음에 어떤 태도도 없었어요. 하지만 내신도 경쟁력 있는 내신에다가 게다가 수능 공부를 또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물론 약간의 모험이긴 하죠. 아까 위에서 말했던 이 친구처럼. 근데 이 친구 대비해서 내신도 좀 높고요. 또 대학마다 산출하는 식으로 하면 1등급도 나오기 때문에 정말 수능 준비 열심히 했고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정말 마지막 6주망으로 명지대까지 썼습니다. 최저 없는, 혹시나 모르니까 수능을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수능 준비한 만큼 잘 나와서 웬만한 최저는 다 맞췄고요. 자신의 내신을 최대한 활용해서 종합전형 준비하지 않고도 썼는데, 만약에 이 정도 내신을 가진 학생이 종합전형도 또 같이 좀 빡시게 준비를 했다면 아마 그 건대 이상의 대학도 해볼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학생한테는 그런 전략보다는 나는 수능에만 열심히 해야겠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2.48 학생은 아까 상명대에서 언급했던 학생인데 전과목 기준 2.48인데 아주대 기준도 2.48이에요.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2023년도 기준으로 2.74였습니다. 이 비즈니스 학과가 경영학과도 있는데 경영학과보다 이 점수가 더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점수 보고 썼는데 2024학년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점수가 남아서 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아주대가 별로 전형에서 달라진 게 없는데 이게 교과 전형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지그재그로 움직일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났으면 붙었을 수 있겠는데 어쨌든 저도 심히 궁금합니다. 이 비즈니스 학과의 커트라인이 몇 점 형성되는지 궁금한데 최저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어요. 교과 전형. 참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거. 우리 생각에는 전년도에 2.74가 70% 컷이었기 때문에 2.48이면 붙어야지 정상인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상명대는 보험으로 썼는데 붙었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는 언론 홍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숭실대, 건국대 뭐 이런 대학들 종합전 썼는데 하나도 어필되지 않고 상명대만 붙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게 꼭 답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2등급 때 후반까지의 내신도 정말로 내신 준비 잘 한 겁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사신 거고요. 학교에서 나름대로 공부 좀 한다고 소리 들었던 거고, 학교 선생님들한테 그리고 칭찬 많이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했던 친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략적으로 하나만 몰빵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경쟁력 있는 대학들을 떨어질 수도 있어요.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과를 과감하게 바꾸든가 아니면 늦었지만 종합전형 준비를 3학년 때부터 하는 건 좀 솔직히 좀 무리가 있죠. 1, 2학년 때부터 꾸준히 해왔다고 생각되는 친구들은 마무리 좀 잘 하시고, 그렇지 않는 친구들은 플랜 B, 학교를 바꾸든 과를 바꾸든 아니면 또 여기서 오늘 소개하지 않았지만 이제 간혹 우리가 강원대나 우리 강원대를 포함해서 지구국도 나오잖아요. 또 그런 종류의 대학들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항상 똑같은 결론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신 관리 열심히 잘 하시고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이 점수에 맞는 수능 최저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아주대가 제일 센 2합 5였고요. 그 다음에 당국대 2합 6, 상명대 2합 7이었습니다. 에리카도 2합 7이었고요. 어찌됐건 2등급이나 3등급 하나 정도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잘 관리하시고, 그리고 종합전형을 조금이라도 준비했으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생활기록부 마무리 하셔서, 생활기록부 마무리 잘 하라는 얘기는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3 학생들 열심히 학교 생활하고 있는 거죠. 학교 선생님들하고 여러분들의 진로에 맞춰서 조금이라도 생활기록부를 의미 있게 채워나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